자, 한 주간의 업계 소식과 신제품 소식을 알려드리는 마트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달 초에 커피 전문점에 대한 통계가 나왔었어요. 국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개수가 지금 7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저 7만 개 중에 이제 누가 1등인 거냐가 더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7만 개가 어떤 브랜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 상위 10개 탑10 상황이고요. 2015, 2016, 2017, 2018까지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랑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는 거고 프랜차이즈 매장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1위는 이디야입니다. 요 통계를 보시면 2399개라고 써 있는데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럼 2019년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지난주에 3000호 오픈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개가 생겨버렸다. 이디야 커피가 국내 브랜드예요. 순수하게 국내 브랜드고 동아은행에 일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초기 이디야 회장님이십니다. 이 동아은행이 나중에 인수가 됩니다. 어디로 인수가 되냐면 여기 신한으로 인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신한은행이랑 이디야랑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디야 커피 체크카드를 따로 팔 정도로 연결고리가 생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디야 커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카드 사용하시면 뭐 할인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얘만 따로 꺼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도 영상이 하나 나온다. 스타벅스는 접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사업 중에 2등을 하고 있는 곳, 여기가 이제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CJ 푸드빌에서 운영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지배구조가 변한 그런 회사고요. 요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A는 혼자서, 2는 둘이서, 썸은 이제 3명 이상을 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있을 수 있고 둘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이서도 있을 수 있는 플레이스다. 그래서 A, 투썸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뭐 커피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여기는 케이크로 괜찮은 곳이에요.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 아이템 중에 케이크 가장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박난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아이스박스 케이크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 티라미수의 변형인데 케이크 시트 대신에 이제 오레오 시트를 넣었고 마스카포네랑 생크림이랑 섞은 크림을 넣어가지고 투썸에서는 가장 대박을 쳤던 그 디저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에서 또 이걸 가져갔죠. 뚜레쥬로 아이스박스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살짝 디자인을 변형을 하고 케이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투썸은 CJ 푸드빌에서 제일 돈 잘 벌던 데였어요. 빕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돈 잘 벌던 데여서 따로 독립을 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면 1000호점이 넘어가가지고 괜찮았거든요.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 아니잖아요. 카페고 좌석도 많고 공간도 많은 이런 매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했는데 올해 초 4월 30일 CJ 푸드빌에서 홍콩계 사모펀드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팔아버린 건 아니고 주식을 15%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3위로 가죠. 요거트 프레스라는 건데 요거트랑 에스프레소랑 합쳐가지고 만든 거고요. 2005년에 시작을 했고 14년 차잖아요. 그래서 업력이 절대 적은 회사가 아니고요. 2000년도 초반 중반만 해도 굉장히 커피값이 그때 천정부지였고 계속 올리던 상황이었어요. 카페 문화가 붐을 타게 되면서 너무 비싸다 싸다 이런 개념이 없었고요. 카페 자체가 사람으로 꽉꽉 들이차던 때여가지고 가격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커피 가격 자체가. 그래서 나온 가성비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아졌죠. 메리 딸기 메리 치즈라는 건데 커피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커피 음료 제품으로 요거프레스의 브랜드 자체를 조금 알릴 수 있는 쌍두마차 역할을 해가지고 요거프레스를 끌고 가준 그런 메뉴다. 다음은 커피의 바나다예요. 2011년에 나온 거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튜브로 했는데 웹드라마를 조금 많이 찍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커피의 바나다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너에게 바나다. 너에게 바나다는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요런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 바리스타 기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말고 전문점 수준의 에스프레소 샷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라떼 음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밴딩 머신을 만들어서 무인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다방, 이거 전 국민 중에 모르는 분 계십니까? 커피숍은 잘 안 가셔도 이분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히스토리가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매장 가면은 다 이런 게 이제 벽에 붙어 있어요. 요거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원조 복스, 이거 논현동에 있었던 거였는데 요게 이제 원조 커피로 바뀌었다가 백다방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
투썸 백다방은 약간 베트남 드립커피 좀 너무 일찍 하셨죠. 왜냐하면 2008년에 드립커피는 좀 이르잖아요. 굉장히 일찍 도입을 하셨다가 이제 백다방으로 바꾸시고 백다방 로고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 원래 저 색깔에서 오른쪽에 지금 얼굴 형태가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백스커피 베이커리라는 건데 빵을 같이 팔고 있어요. 가성비 좋은 빵이라고 블로그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사실 근무지가 여기서 엄청 가까웠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마티뉴스를 하면서라도 어떻게 이거를 꺼내게 됐네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엔젤리너스입니다. 처음은 엔젤리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요거였어요. 자바커피. 이게 너무 옛날 짤이라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자바커피란 걸 만들었는데 13년 전 짤이라 가지고 너무 오래됐고 이게 자바시티 커피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자바커피라는 거고요. 근데 이 자바커피를 못한 게 이게 자바커피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바커피란 게 원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맹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요. 브랜드를 엔젤리너스로 바꿨습니다. 롯데 GRS라는 데인데 저게 이제 글로벌 레스토랑트 서비스 부서가 이제 롯데 GRS예요. 롯데 GRS에 있는 브랜드가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 그리고 DGI 프라이데이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베이. 커피베이는 처음 시작 자체가 커피 전문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커피베이의 전신은 뭐냐면은 비타민 PC방이란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타민 PC방에서 프리미엄 럭셔리 PC 카페라고 해가지고 PC방 안에서 커피를 파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괜찮게 잘 돼가지고 우리 커피 좀 팔아도 되겠는데 만든 게 커피베이예요.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새 PC방은 거의 그 요식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음식 거의 이렇게 나오고요. PC방 매출 중에서 마진 제일 높은 게 이 음식 판매 매출이에요. 별거 다 팔죠. 삼겹살 구워서 팔고 연어 구워서 팔고 탕수육 구워서 팔고 버블티에다가 치킨도 있네. 다 팝니다. 요런 식인데 커피베이도 처음에는 PC방에서 커피를 같이 팔다가 괜찮으니까 이제 밖으로 커피만 빼가지고 나온 거고요. 커피베이 같은 경우에는 PPL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호텔 델루나, 치즈 인 더 트랩,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시그널 거의 시청률 잘 나왔던 모든 드라마에 다 PPL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를 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할리스 커피. 여러분들 할리스 커피를 지금 이제 3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이라면 20대 초중반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국내 최초 카페 체인점입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8년생도 있을걸? 최초로 개점한 국내 최초의 카페 가맹 체인 사업점이고요. 할리스 커피를 만든 창업자 2명이 나중에 커피숍을 각자 하나씩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스 커피를 두 분이 같이 처음에 런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만든 커피가 카페베네랑 탐앤탐스입니다. 카페베네는 나중에 블랙스미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를 했다가 조금 안 좋게 엔딩이 났고 망고식스란 것도 같이 하셨습니다.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하신 분께서 2017년도에 좀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할리스 커피가 국내 최초의 카페 체인점이었고 그거를 만드셨던 분들이 나중에 커피 전문점을 또 만들었는데 할리스 커피나 카페베네나 탐앤탐스나 아마 커피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고 이 업계에 어느 정도는 자취를 남기신 분들이다. 자, 이제 바스쿠치인데요. 이 바스쿠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자, 이탈리아에서 더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커피 브랜드는 사실 일리랑 라바짜입니다. 얘네가 더 유명해요. 현지에서는 바스쿠치는 약간 3, 4위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SPC에서 가져왔어요. 라이센스를 맺고 와서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02년도에 개점을 했었고 다른 브랜드랑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과인 디저트류도 거기서 시너지를 받고 있고 젤라또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가지고 커피 외에 다른 이런 디저트 같은 쪽으로 조금 R&D 시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디야 커피, 투썸, 요거프레소, 커반, 백다방, 엔젤리너스 커피베이, 할리스 커피, 파수구찌까지 이렇게 봤는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게 되시고 약간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커피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7만 개라는 거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를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이 하는 커피 전문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인데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열고 닫고 있고 이런 게 상황이고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없으면은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2잔씩은 다 달고 살잖아요. 출근하고 점심 먹을 때 한 잔씩 안 하면 못 버티잖아. 집에
집에 갈 때까지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버텨. 그래서 정말 커피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숍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스타벅스가 직영으로 1000몇 개씩 깐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커피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나라고, 커피숍 7만 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커피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신제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치짜라는 거예요. 9버전 치짜입니다. 1세대 치짜. 예전에 나왔던 거죠. 저기 노란 게 공교롭게도 파인애플입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아시겠지만 이 파인애플 피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리뉴얼을 해서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파인애플을 제거하고 이제 페페로니가 얹어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킨과 피자가 합쳐진 이 치자란 녀석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약간 혼종 음식이긴 한데, KFC 올해 진짜 신제품을 몇 개를 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제 KFC 자체도 많이 살아나고 있어서 내년에도 행보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피자 파는 집이란 요런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크러스트 안에 고기만두, 사천만두, 파당금, 소세지, 슈크림, 소보로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크림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를 고를 수 있게 한 회사인데요. 파당금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파당금 크러스트 엣지로 만든 이런 피자 인증샷들도 많이 올라오고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는 평들이 많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기만두, 사천만두 저런 거 넣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만두에 미치는 나로서는 먹어보고 싶은 그런 피자다. 자, 요거는 이제 공드림 마라 떡볶이라고 돼 있는데, 공수관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마라 음식이 나왔습니다.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이 공수관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이 공수관이라는 브랜드 되게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숨은 떡볶이 강자, 약간 맛집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수를 해버렸고요. 이 놀부를 또 여기에서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투자은행에서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회사입니다. 자, 요거는 스무디킹 코리아랑 광동제약이랑 쌍화탕 스무디가 나왔습니다. 쌍화 스무디, 쌍화 밀크티, 쌍화 티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자, 요거는 이제 빙그레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흑임자 투게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모션하는 그런 홍보 사진에 인절미까지 올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냐 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귀신같이 흑임자 찹쌀떡을 같이 세트로 이렇게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 이제 같이 퍼먹는 사진 올리는 게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인증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고추장 찌개면이라는 라면이 새로 나왔습니다. 농심에서 출시한 라면인데, 고추장 찌개 아시잖아요. 돼지고기랑 애호박이랑 고추장이랑 이렇게 넣어서 완전 살짝 걸쭉하게 만든 그런 찌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든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도 그냥 일반 면 사용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굵은 면이랑, 면 자체 표면이 넓어가지고 익혔을 때 면에서 전분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국물을 살짝 좀 걸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찌개면. 자, 요거는 이제 풀무원에서 나온 단팥 씨앗 호떡 만두인데, 이게 제품만 보면은 그냥 씨앗 호떡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질감이 생기냐면 뒤에 만두가 붙어서 그래요. 호떡 만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이 두툼한 단팥 씨앗 호떡 이렇게 나왔으면은 전혀 이질감이 안 갔을 텐데, 호떡 만두라고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그로거든요. 그게 어그로야. 호떡 만두란 게 어그로입니다. 그냥 씨앗 호떡이에요. 피만 약간 만두피를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호떡 뒤에 만두 하나만 붙여가지고도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품 이름을 보시면서도 아실 겁니다. 그게 마케팅의 포인트예요. 은근슬쩍 하나 추가해가지고 어그로가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이름 지을 때 되게 머리를 써서 짓는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스포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나 봅니다. 크리스마스랑 미트 스파게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크리스마스랑 불닭볶음면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코스프레를 한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제품도 잘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양이 이렇게 불닭에 집착을 하는 건 불닭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
불닭 매니아들은 이거 사 먹어요. 굉장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불닭 팬덤입니다. 불닭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불닭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불닭을 즐기시는 분들은 매번 신제품 나올 때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신제품이 나오는 건 팔리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신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